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있으면 대학가 개강인데요. 미국에서는 파격적인 실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챗GPT가 교수님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 그 기사에 대한 얘기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글쓰기나 뭐 여러 가지 수업에 챗GPT를 갖다가 활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소식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요거 기사 보셨나요? 네. 네. 저는 이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더 내려가도 쓰게 하자라는 주의인데, 일부 대학에서는 이거 리포트 걸러낸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공교육에서조차도 이거를 금지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반해서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혁신의 선두에 있는 대학답게 참 잘하고 있다. 근데 과연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좀 보고 싶어요. 결과를. 네. 굉장히 기대는 하는데 과연 이게 교수 없이 챗GPT만으로 보조라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물론 아직까지도 저가 전통적인 교수 방식에 빠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기대와 우려 두 가지가 다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김프로님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시작하는가. 그러니까는 AI가 지금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도입한다길래 처음에 생각했냐면 보조적인 역할. 그래서 어떤 학습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학습을 도와준다거나 교수가 수업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 쓸 자리가 이제 많이 없어지겠다. 성공한다면 실패해야 좋은데 아마 성공을 할지도 이제 반반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오픈 AI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직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거든요. 그 기사에 보면 ASU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챗GPT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서 요놈을 대학 차원에서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요게 보면 챗GPT4 플러스보다도 성능이 훨씬 2배 빠르고 훨씬 더 똑똑한 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운영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효과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홍프로님?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네. 과연 내가 교수 입장에서 챗GPT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미 챗GPT를 써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글쓰기 이런 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요즘 작곡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니까 이런 것들 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사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시 짓기, 노래 작곡, 신입생 글쓰기 교육. 역시 시작은 이렇게 가겠구나.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교내 활용 경진대회를 하겠다. 교수, 직원, 학생 모두 포함해서 거기서 뭐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돼요. 자, 거기에 이제 기사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우리 김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애리조나 주립대 총장님이 마이클 크로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몇 년 정도 하신 줄 아세요, 총장을? 20년을 넘게 하셨고. 오, 직업이 총장이군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혁신적인 분.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통 보면 주립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보면 국립대잖아요. 그쵸?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게 90% 이상. 그렇죠. 처음에 이분이 총장이 되기 전에 거의 외부 지원은 90% 이상을 받아왔는데 이게 이제 기업체하고 이제 조인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반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이 10% 미만으로 들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분이었고 그럴만하구나. 이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은 돈 될 만한 것은 잘 찾는 분이다. 라는 것도 인간은 펀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대학이 혁신하려고 그러면 지도자, 하여튼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리더가 100%인 거죠, 지금. 네. 그리고 한계에는 있을 것 같은 게 스템 분야. 그래서 과학, 기술, 공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아까 얘기했던 글짓기 이런 쪽에 일단 도입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학은 비교적 빨리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초적인. 요게 좀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는 알렉스라 그 학생들이 입학해서 알렉스 교수님의
도움을 받거든요. 음. 근데 결국 이 알렉스가 챗봇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이게 챗봇이었어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는 개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적교점인 줄 알았을 때. 네. 게다가 또 행정을 갖다 도와주는 챗봇은 써니라고 하는 챗봇이 있어서 마치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미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학생들이 벌써 느끼는 이런 이게 2015년부터 지금 벌어지고 야. 있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이 6년 내지 7년 동안 그럼- 계속 혁신대학 1위거든요. 아니, 노하우가 그러면- 있군요, 그러면. 지금 챗GPT를 가지고 이런저런 응용의 챗봇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이전부터. 그걸 15년부터 해왔다는 얘기 그쵸. 아니에요. 예, 예. 10년까지, 사람인지- 10년 동안 해야 하나. 로봇인지 눈치도 못 챌 만큼 네, 네. 이야, 엄청난 거다. 엄청난, 예. 그래서 여기서 올해 이게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람 없이 이게 돼? 하는 어떤 우려가 어떻게 보면 기울일 수도 있겠다 하는 놀랍지만 걱정된다 지금 교수님들. 야, 교수님들 뭐 먹고 살아요? 실제로 네. 뭐 알렉스가 됐든 누가 됐든 아바타나 뭐 홀로그램 형식으로 화면 띄우면서 실제 거기에 싱크 맞춰서 말하고 이런 거 다 되니까 실제 교수를 본 듯 운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이런 도전적이고 시범적인 어떤 시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홍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모르죠. 이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필요할까요? 하는 어떤 생각은? 필요는 한데 네. 가능성은 좀 네.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자, 일단, 이런 거를 이끌어갈 국가의 리더가 있는가? 없다. 두 번째, 그거를 지원할 예산? 그건 물론 더 없고요. 세 번째, 그러면 학교의 리더들이 이렇게 끌어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것도 전국을 다 뒤지면 한두 명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번째, 그러면 이거에 호응해서 같이 함께 해줄 교수들은 내 밥그릇 없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정말 전체 대학이 처음에 한 10분의 1 넘어갔다, 그 다음에 뭐 반 넘어간다, 이쯤 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한 정도 가기 전에 앞장서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좀 가능한 회의적이에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김프로님. 가능한 방법이 있다. 네, 어떻게? 의대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학만 의대를 지원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대 먼저 적용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교육계나 아니면 과학계나 굉장한 어떤 이슈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추적하면서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어떤 반응도 취재가 가능하다 그러면 좀 알아봐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거 정말 한 학기 뒤에 좀 우리 자세하게 좀 다시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에서 지금 챗GPT가 교수로 수업을 담당한다는 그런 뉴스를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